안녕하세요, 죽박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이고요. 10월 들어서 이제 기온이 갑자기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추워지면 우리들은 이제 반도체 계절이 왔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상승이 나올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을 두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날씨 따라서 이렇게 기온 따라서 쭉쭉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삼성전자 그리고 대표적인 SK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을 간단하게 이제 주가 전망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SK 하이닉스는 이제 소통방에서 여기 이때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7월 30날 제가 18만 8천원 부근의 이탈과 이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다. 그때가 아마 요 언저리예요. 요 언저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보조지표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같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요런 양운을 타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군둔을 타고 쭉 이렇게 하늘로 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딱 구름대가 뚫리게 돼요. 이렇게 뚫려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일정 의미 있는 구간을 지지받고 다시 상승이 나와줬으면 크게 상관은 없겠으나 요때부터가 이제 엔비디아 슬슬 이제 추락하는 시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엔비디아 하락 그리고 그거에 맞는 상관관계에 있는 이제 나스닥도 하락을 하게 돼요. 자, 그로 인한 우리나라에 미친 증시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큰 하락을 맞이하고 제가 여기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하락을 멈추고 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렸어요. 여기가 하락이 멈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필히 해주셔야 된다 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 요 라인 요 라인과 15분 요 라인에 대해서 제가 선을 그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의미 있는 라인들 체크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체크해 가지고 제가 라인을 그어 드렸는데 이 두 라인 가지고만 대응을 해보자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지받고 상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승이 나왔지만 여기 이제 하락이 시작되었던 갭 상승이 나왔다가 밀어버리고 이날의 시가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시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린 겁니다. 다시 밀리고 이제 이때도 동일하게 엔비디아의 하락이 발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SK 하이닉스도 하락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156,200원 이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횡보를 하게 돼요. 요때도 요 관심을 갖고 보셔라.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을 때도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이제 9월 19일이죠. 9월 19일 제가 이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중요한 라인 갭 하락으로 이탈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는 중이긴 하나 갭 상승 추가 상승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참고해 주세요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말은 이렇게 추가적으로 큰 하락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큰 하락이 발생을 했지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다시 위로 움직임을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지만 다음날 흐름에 대해서 가능성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종가상 위로 안착을 해서 마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맞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래 꼬리를 만들고 밑에서
물량을 받쳐가지고 끌어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아래 꼬리는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 때문에 위에서 돌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하락 발생을 했지만 다음날 이렇게 갭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상승이 나와서 안착을 하게 돼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요 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고, 여기를 저항받고 저항 부근에서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요런 박스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여기 갭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갭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방향을 꺾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트리플 추가적으로 공격적으로 상승할 것처럼 막 주가가 올라갔지만 결과적으로 추세를 뚫고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저항 부근을 아직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꺾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시 한번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진 건데, SK 하이닉스도 기가 막히게 여기 18만 8천 원 앞에서 설명드렸던 요 부분을 정확히 때리고 지금 이렇게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잘 보시라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경우에 하락을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밀어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목표가 근접한 라인에서 이렇게 밀리게 되면 뭐 비중 축소를 하시던지 물량 컨트롤을 하셔야 된다. 그쵸? 밑에서 잡으신 분들, 제가 요거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뭐 익절을 하시던지, 그쵸? 분할로 매도를 하시던지 이렇게 체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자, 오케이, 여기 이런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이렇게 음봉을 딱 때리게 되면 다음날 음봉 기준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는 여기서부터 최소한 횡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그림은 밑에서 개파락을 했고, 그리고 시가를 기준으로 찔러줬다가 뺐잖아요. 그쵸?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라도 익절은 할 수 있었다. 수익은 챙겨갈 수 있었다. 그쵸? 자, 앞으로의 주가 흐름 궁금합니다. 여기서 저항 맞았던 부분에 지금 종가 언저리 여기서 딱 장기 이평선을 지지받아줬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려면 이탈이 없어야 됩니다. 이탈을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움직임 굉장히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나스닥의 여파로 우리나라가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개파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항상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런 여지를 놓고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매매 대응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또 개파락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개파락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갭상승했다가 개파락했다가 또 이렇게 갭상승했다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18만 8천원 18만 8천원 부분과 15만 6,200원 부분, 요 라인 안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미 있는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움직이는 요 박스권, 여기서 물량을 어떻게 소진하고 흡수하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 결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움직임을 봤을 때는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전체적인 흐름이 이미 추세가 깨져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박스권의 형태의 박스권의 폭이 클 뿐이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뿐 전체적인 하락 포지션, 그쵸?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를 뚫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등락들
이런 등락들이 좀 쉽지 않습니다.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략 20% 이런 대형주의 움직임, 이런 단기간 내의 움직임이 뭐 밑에 여기 15만 6천 원에서 18만 여기만 보더라도 20%예요. 20%. 그런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일 만에 이런 대형주가 20%. 삼성전자는 꿈도 못 꾸죠. 5일 만에 20%. 꿈도 못 꿉니다. 3%에서 4%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SK이닉스 제가 최근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기회가 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말은 뭐냐? 여기 앞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 그리고 하락을 맛보신 분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매도 안 하셨던 분들, 본전에 팔지 못하셨던 분들, 그리고 18만 8천 원 재차 이탈해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맛보다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런 과정, 여기에서 기회가 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기회라는 건 추가 상승의 기회도 있겠지만 본전 탈출의 기회를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지속적으로 다시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이거 다시 안 오면은 이거 엄청난 기회 아니에요? 네? 본전에 탈출할 수 있었던 기회. 그죠?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여기 고점과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고점과 고점의 이런 추세, 이 고점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고점이 낮아진다. 그리고 여기서 저점은 뭔가 살포시 낮아진다. 요런 추세.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금액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뭐 지속적으로 더 이상 지금 단기적으로 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변동성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일단은 좀 추가적으로 요런 그림에서 추가적으로 돌파가 나와주기를 희망을 해야 된다. 응원을 해야 됩니다. 응원을 해야 그나마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따라서 갈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이 두 라인을 놓고 대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기 제가 설정을 해드렸지만 여기 그냥 뚫을 것처럼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죠. 왜냐면 가파른 상승이 갭 상승, 그리고 시간 외에서의 좋은 흐름, 그리고 장중에 좋은 흐름이 나오니까 뭐 뚫고 막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좀 갑자기 막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들을 기대를 했는데 이런 하락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이런 장기 이평선 이런 부분 라인 잘 해주시고 대응 잘 해주시고, 그 15만 6,200원 200원 부분 이런 대응도 잘 해주셔가지고 크게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익은 챙겨가면서 하시고 내 자금, 내 본전 자금 이런 것들도 챙겨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제가 여기서 이 금액을 설정을 해드렸죠. 이 금액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아직은 하락 진행 중인 것 같다. 9월 30날 이제 큰 낙폭으로 이제 종가 형성하면서 이제 개파락해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개파락하면서 만들어낸 시가마저 이탈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기준 종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말은요, 추가적으로 더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예측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설정에 의미 있다고 설정해드렸던 62,900원, 63,000원, 대략 63,000원 부분을 여기서 지지받고 살짝 이탈은 했으나
다시 갭상승이 나와서 5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듯 했으나 이 엄청난 강하게 밀어버렸어요. 이렇게 강하게 밀어버렸는데 주가가 당연히 개파락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나스닥이 좋아서 움직임이 좋아서 큰 상승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치거나 했을 경우에 뭐 갭상승이 나오거나 그리고 이런 개파락이 나오지 않고 상승이 나와서 어느 정도 발을 맞췄다라고 하면 이 금액의 주가가 유지가 됐겠죠. 하지만 이렇게 갭하락을 한 이후에 시가 형성을 해서 그것마저 밀어버린다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오늘 시가를 갭하락을 했으나 밀어버리지 않고 일단 종가 시가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음날 내일은 휴장이고 모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와서 움직임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서 최소한 63,000원 요 위에서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 제가 의미 있는 라인으로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건 언제나 제 생각으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미 있는 라인이라고 설정한 것도 뭐 세계적인 뭐 정확한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주가를 제가 정확하게 찝어내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찝어내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정도 금액에서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된다. 원저리에서는 이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으려면 여기에서는 일단 하락을 멈추고 일단 한번 멈추는 시그널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이탈하면 안 된다 라고 설정해드린 라인이에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뭐 100% 맞출 수는 없죠. 저는 맞출 수 없습니다. 저는 신도 아니고 저는 뭐 완전 능력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함께 수익을 내고 실패를 맛보지 말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같이 함께 공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어요. 정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붙박이가 예측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일단 개파락을 한 것보다 개파락을 했으나 그 부분에 대한 의미보다는 좀 긍정적이다. 추가적인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이 그나마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캔들의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다? 외인들의 자금이 계속 너무 빠져나가고 있어요. 쉬지도 않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외인들의 자금이 멈출 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도 일단 5일선 타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동일하게 동반돼서 받쳐주고 5일선 타고 다시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외인들의 자금이 멈추질 않고 있어요. 지금 계속 팔고 그리고 기관에서도 지금 계속 팔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기타 법인은 계속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기금은 최근에 좀 받아주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이제 외인들 따라서 지속적으로 계속 팔고 있었죠. 기관에서도 이때부터만 해도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인들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의 개입 그리고 개인을 도와서 기관들의 개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그나마 조금 돌아서는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일단 역시나 외인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일단은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줘야 좀
삼성전자도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만약에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나와서 다시 주가를 올려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여기 5만 8천 원 언저리 일봉상 요 정도까지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보게 되면 대략 여기 56,000원 부분, 56,000원 부분까지도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해. 만약에 낙폭이 심해진다 하면 여기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열어두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월봉이기 때문에 월 한 달 마감되는 어떻게 마감이 돼 있는지 56,000원까지 진짜 올 것인지 이런 거는 이제 10월 흐름을 보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일봉상 여기 58,700원과 63,000원 요 사이에서의 움직임, 요 그나마 좀 박스를 치고 다시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파기가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 도움을 드려 볼 테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주파기가 올려드리는 영상 좀 필요하신 부분 잘라서 시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쇼츠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쇼츠 많이 찾아보셔도 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파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주파기 많이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은 휴장입니다. 내일 좀 편하게 쉬시고요. 내일은 편하게 가족들과 또는 이제 볼일 잘 보고, 자, 내일 모레 금요일날 다시 전투태세, 저희도 주식 세력들과 싸울 전쟁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파기였습니다.